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의 첫 시간입니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합의 뜻과 표현, 그럼 집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처음 부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집합이라는 것은 집합이라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집합을 있잖아요. 착한 사람의 몸이 집합. 그러면 그건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착하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의 모임 집합, 그것도 집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집합입니까? 자연수의 집합, 그거 됩니다. 자연수 집합도. 그 다음에 유리수의 집합, 그것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집합, 딱 그냥 뭐 1, 2, 3 이런 것도 집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집합입니다. 입안에 안경 낀 사람이 집합, 그것도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거, 기준이 있어야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집합 표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은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이걸 집합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우고 예쁘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말고 뭐 똑바로 지어야지. 이거 안 지어주네 이거. 지어야지. 자, 이거 갖다 집합 표시하면 이렇게 이제 집합 표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A란 집합 안에는 이런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소라고 합니다. 뭐의 원소? 얘들을 갖다가 우리 뭐라 한다? A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원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원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A의 집합의 원소다 할 때는 이게 삼지청 표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 벌린 쪽이 더 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이 포함된다. 2도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5라는 숫자는 이게 없죠. 이 안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이게 포함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소일 때와 아닐 때를 갖다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그럼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 그런데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그걸 어떻게 다 적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건 제시법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냐? x라고 표현하고 이게 짝대기를 하나 껐습니다. 그러면 x 이 뒤에 거는 x가 원소인데 이 뒤에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이 x의 원소를. 자, 그럼 뭘 한다? 만약에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의 자연수.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잠깐만요. x는 뭐라고 얘기해 줄게.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너무 많을 때, 조건 제시법은 너무나 많아갖고 다 적기 힘들 때, 이럴 때 조건 제시법 나타내면 우리는 그 성질을 다 나타내면 우리는 조건 제시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소 나열법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수들이라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 원소 나열법은 하나하나 뭔지를 갖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을 나타낸 그림을 벤다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집합에 금방처럼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죠. 그럼 1, 2,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갔다. 이렇게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그림으로써 A 집합 안에는 1, 2, 3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벤다의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에 따라 우리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공집합을 나눕니다. 그럼 유한집합이 뭐냐? 지금처럼 A라는 집합에는 만약에 2, 5, 7, 딱 3개란 딱 들어갔다. 딱 끝나죠. 이렇게 끝나는 거 우리는 유한개인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 그럼 무한집합은 당연히 말 그대로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어, 자연수 X는 만약에 자연수 집합이다. 이러면 자연수 너무 많지 않습니까? 1부터 1, 2, 3, 4 끝없이 가죠. 이렇게 너무 많은 끝이 없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무수히 많다. 이런 수를 갖다 우리는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 갖다가 우리는 유한수. 그럼 공집합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집합 하나도 없는 원소를 우리는 공집합 표시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버
이게 넘버란 뜻이거든요, 이게. n이. 그래서 넘버 숫자. 그래서 A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3개 있죠. 아, 그럼 우리는 n 3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원소 개수 표현할 때 n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아,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집합인 경우 있죠, 공집합. A라는 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이다. 이라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0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 안에 0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거는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수가 한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좀 예쁘게 적자.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분집합이 뭔가 벌써 알아볼게요. 부분집합이 뭔가.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약간 A라는 집합이 있다.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가 있다. B라는 집합이 1, 2, 3을 갖고 있다. 이러면 A 집합보다는 B 집합이 더 원소를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원소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집합끼리 대결입니다. 아까는 원소끼리 대결할 때는 1이 인마의 원소다 이렇게 삼지창 표시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합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삼지창이 아니고 이렇게 입쪽을 벌립니다. 지금 A보다는 B가 더 넓지요. 그럼 넓은 쪽에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입을 벌려야 한다. 그래서 A라는 원소보다 B라는 원소가 더 넓다. 이럴 때, 죄송합니다. A라는 집합보다 B라는 집합이 더 넓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집합끼리 이렇게 표현하고 원소끼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이 1, 2, 5다 이렇게 했을 때 B라는 C라는 집합이 만약에 B에 안 속하지요. 이제 오라 숫자가 이게 포함 안 되잖아요. B에. 그럴 때는 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꺼서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게요. 자, 잠깐 지우고 자 이거 봤을 때 A란 집합보다는 B란 집합이 더 넓지요. 맞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작은 놈이 큰 쪽에 속한 데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그 집합에 포함되는 집합들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어떤 게 있느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공집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집합. 그리고 자기 자신끼리도 포함시킵니다. 만약 1, 2, 3이다, A가. B가 만약에 1, 2, 3이다. 자, 자기 자신끼리도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A, B는 같다. 이거 서로도 같은 것끼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A, B.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같은 집합들. A, B가 같을 때 우리는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음 넘어가서 쌤 뭐 하나 표현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진부분 집합하고 부분 집합 개수, 진부분 집합 개수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부분 집합이 뭘까? 잠깐, 진부분 집합이 뭘까? 부분 집합을 배웠는데 진부분 집합은 뭘까?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잠깐 선생님이 부분 집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고 갈게요. 어떻게? 자, 부분집합이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것들 얘기하나 부분집합을 다 이야기해 볼게요. 시험에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었습니다. 이거의 부분집합을 다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부분집합을 다 얘기해 볼게요. 공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럼 1,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인 것들 이렇게. 그리고 원소가 두 개인 짜리들. 이거 다 1, 2, 3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 자신도 부분집합에 속합니다. 그럼 총 개수가 몇 개죠? 부분집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다. 이게 다 부분집합입니다. 지금 다 이 원소 안에 포함되죠. 알겠죠? 이걸 우리는 다 부분집합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부분집합 개수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경치대로 한다면 2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 n이 뭔데요? 이 n은 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이 개수가 3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수를 얘기합니다. 원소의 개수. 어떤 개수? 잠깐만.
원소의 개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다? 3개 있죠. 1, 2, 3. 그러면 2의 3승. 2의 3승은 2가 3개 곱해야 되는 거 8개.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바로 구해주죠.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면 바로 이 n승에서 개수를 바로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이 뭐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가 빠집니다. 어떻게 빠진다? 자,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이 빠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이라는 집합이다. 그러면 공집합, 이게 부분집합 적으면 1, 2, 그 다음에 1, 2가 있을 때 이 총 4개지요. 오늘 개수가 2개니까 뭐 2의 4승에서 부분집합, 아이고 죄송합니다. 2의 4승이 아니고 부분집합 2개니까 2의 2승에서 개수가 2개니까 4개 돼서 총 하나, 둘, 셋, 4개 나왔지요. 이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게 생긴 거 이걸 제외시킵니다. 진부분집합은. 그럼 요거 3개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분집합에서 지 자신이 빠지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조건 부분집합 개수 2n에서 빼기 1개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빠진다. 공집합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빠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빠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서 1개 뺀 거죠. 자기 자신이 빠진 거라는 걸 이론을 아시게 됐습니다.